네, 부동산 무토질성 김하인쌤입니다. 동형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백꽃 동형 모의고사는 우리 공직사 시험 26회부터 33회 기출문제를 옳은 지문은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은 옳은 지문으로 변형한 총 8회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동백꽃 모의고사 문제집을 다음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45분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내에 푸시고 이 해설 강의로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3회입니다. 61번부터 70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상린관계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저주수목 뿌리, 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 임으로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번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다음 통행권자죠.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합니다. 3번과 비교하세요. 3번은 통행지 소유자,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죠. 그 통행지 소유자 그자가 철거금을 부담합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될까요? 그럼 담을 무너버립니까? 안 되겠죠? 5번 경계선 부근 후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됐네요. 건물을 철거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손해배상 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경매 신청할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를 보겠습니다. 갑소의 부동산이 있어요. 근저당권 을이 있고 그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냥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또는 전세권자 똑같습니다. 이때 시험은 물어보는 게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본다고 시험은 딱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건 정해 있으니까 누가 경매 신청했는가 중요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 경매 신청 시 자기 채권이 확정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다 끝나서 매각되고 완납 시 을채권이에요. 을채권이 확정됩니다. 물어보는 건 선순위 채권 정해 있으니까 누가 경매를 했는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62번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물어본 것 정에 따라 했죠. 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경매를 누가 했죠? 후순위. 그래서 정답은 그냥 2번 됩니다. 63번 유치권 소멸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억 유치권 포기할 수 있죠. 닌 점유율 상실하면 소멸합니다. 댁은 목조물 전부 멸실되면 모든 물권 소멸합니다. 리을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담보물권 유치권도 소멸하죠. 미음은 소멸하지 않죠. 소유자가 목조물 양도해도 유치권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음을 제외한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물상대의 성이었고, 다음 유치권은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물에 유물없다 외우세요. 그럼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인정되죠. 그리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없다 외워요.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매 신청권 있나요? 왼쪽이 없죠? 있다. 부종성? 있다. 소반성? 있다. 왼쪽이 없으면 다 있다. 과실수치권? 있다. 간이변질 충당권? 있다. 불가분성? 있습니다. 321조 불가분성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다세주택, 10세대 주택 창문을 공사했는데 돈 안 줍니다. 그럼 사람이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밖에 점유 못합니다. 그러더라도 불가분성, 채권 전체에 시행한 채권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해 줍니다. 이게 불가분성 그 예시죠.
64번 민법상 유치권 옳은 겁니다. 1번 물상대의 없어요. 우물의 유물 없다. 2번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의 제3자 소유물에 성립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주의하세요.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 다시 누가 직접 점유합니까? 채무자. 그럼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죠. 이런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겨야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누가 직접 점유하는 걸 보세요. 다시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 점유를 이유로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준 겁니다. 5번 다세대주택 창호 등 공사 완성한 하수급이니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해서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다세대주택 전체 시행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 맞아요.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합니다. 불가분성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계약법입니다. 65번 계약 성립 옳은 겁니다. 1번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어야 하죠. 이어야 한다.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이 유인입니다.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죠. 청약은 다 도달주의입니다.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요.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하여 승낙합니다.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 이게 맞았네요. 새 청약으로 본다. 534조입니다.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유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의사표시한 경우 그럼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되죠.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무시하면 됩니다. 개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구속되지 않죠? 개무시하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임대인 갑 동의 없이 X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그럼 동의 없는 무단일 때는 양도나 전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단 양도도 유효, 을 병은 유효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겁니다. 기억. 을과 병은 유효죠? 유효라. 을은 병에게 갑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니은 을과 병 사이 임차권 양도는 유효에 맞았어요. 디귿 갑은 을에게 차임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아직 해지하지 않았으니까 차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 동감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자 그럼 이 배우자 간의 무단양도가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만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갑은 임대차를 예외적 해지할 수 없답니다. 미음 만약 을이 갑동이 받았네요. 받아서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하였다면 이미 발생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을이 갚아야겠죠. 특약 없는 한 병에게 이전 승계되지 않습니다. 갑과 을 간의 채권 채무죠. 병하고 상관없습니다. 옳은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제3자를 위한 기업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3억에 매매했습니다. 근데 갑이 요청했죠. 갑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 대금은 병에게 주실래요? 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갑이 요청한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죠.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 줘야 되니까 을이 채무자, 갑이 채권자, 병은 제3자가 됩니다. 자 그럼 갑과 을 관계가 기본관계, 기본이라 보상관계입니다. 그 다음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관계죠. 그럼 파란색은 노란색과 겹친 적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갑과 을은 매매계약 이행해야 됩니다. 갑은 소유권 넘겨야 돼요. 을은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을은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돈 줘야 됩니다.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간단한 게, 자, 대가관계는 을이 했습니까? 갑과 병이 했습니까? 을이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관계 아니니까 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을은 기본관계,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사유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관계는 을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라 병한테 대항할 수 있지만 대가관계는 을이 한 게 아니죠. 대항할 수 없습니다. 낙약자가 했는가 안 했는가 비교하세요.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1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에요. 계약 해제권이 없죠? 그럼 해제권이 없으니까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2번 수익의사시한 수익자는 아까 채무자가 낙약자죠? 낙약자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해야 되죠. 3번 낙약자는, 일단 잘 보세요. 요약자와의 계약. 그러면 을이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을이 요약직 갑과 자기가 한 거죠. 이게 기본관계. 을이 한 거잖아요.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은 시험범위 아니에요. 몰라도 됩니다. 읽어만 볼게요. 채무자와 인수인 계약으로 체결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다. 병존적이라 제3자에게 유리하니까 될 수 있습니다.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해서 채무 면제, 만약에 3억 갚지 마 그래요. 그럼 우리 병에게 3억 갚지 마. 그럼 병은 3억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제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실제 면적을 180평, 계약 면적 200평. 옳은 겁니다.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에서 수량 지정 매매, 수량이 부족하다. 여기는 선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니은 악이 나왔죠? 제가 그때 있다 틀렸다 악의는 못합니다. 디귿, 담보 책임에 대한 권리 행사 기간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매수인은 그 사실 안 날부터 1년 났습니다. 리을, 미달 부분이 원시역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건 원시역 불능 무효일 때만 나오죠. 근데 문제 있는 계약은 문제는 20평 부족하죠. 그럼 이 계약 유효입니다. 20평 가격을 깎으면 되죠. 유효입니다. 근데 리율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효일 때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음, 잔존한 부분, 즉 180평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악의 매수는 뭐뭐 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선의 매수인만 가능합니다. 악의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하자 담보 책임 설명 옳은 겁니다. 기업,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 이런 법률적 제한이나 법률적 장애가 있다면 이건 목조물 하자로 봅니다. 다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 그 뒤에 맞았어요. 목조물 하자, 즉 물건 하자 맞았습니다. 니은 기업의 경우 하자의 존부는 물건 인도시가 아니죠. 계약 체결시 기준이죠. 디귿 타자 담보 책임으로 발생한 매수인의 계약 해제권,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러니까 해제권 행사 기간은 형성권이라 제척기간 맞습니다. 리을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럼 책임져야 돼요. 알았으니까 그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옳은 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70번 계약 유형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무슨 매매는 유상 낙성 맞았죠? 이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니죠? 이건 민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겁니다. 3번 부동산 교환계약은 유상 분료식 맞아요. 4번 증여계약은 편무무상 맞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은 쌍무 분료식이죠. 5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죠. 얘들은 다 분료식, 낙성, 쌍무, 유상입니다. 분료식 반대가 요식이죠. 낙성 반대가 뭐죠? 불낙성이 아니라 요물이죠. 쌍무 반대가 편무, 유상 반대가 무상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세 가지는 앞글자 외워요. 불낙이 싸유, 불낙이 싸유. 그럼 5번이 임대차는 쌍무 분료식인데 요식 들렸잖아요. 불낙이 싸유 외워서 이런 문제는 고민 없이 바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좀비 기출특강 셀프 편과 사례 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 모의고사와 함께 민법을 지금 정확히 정리하셔야 9, 10월 달에 2차에도 올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